폭발 사고를 낸 여천 NCC가 1년 5개월이 넘도록 법적 고의적 책임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천 NCC를 소유하고 있는 한화그룹과 DL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존재감이 없습니다. 내놓은 혁신안 2개가 모두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광주시립 요양병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위탁기관인 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광주와 목포 등에서 외국인 마약 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 범죄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지만 밀수 사범은 외국인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을 장착해 폭발 사고를 낸 여천 NCC가 1년이 넘도록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 이후 바짝 고개를 숙였던 모습은 사라지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면서 여천 NCC를 소유하고 있는 한화그룹과 DL그룹 총수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여천 NCC 폭발 사고 당시 7시간 만에 여수 공장을 찾은 김재율 최금암 공동대표.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 원인이 불량 부품을 쓴 여천 NCC의 과실이란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사측은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대응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나 또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개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천 NCC의 절반씩을 출자한 한화와 DL그룹 총수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한화 김승현 회장과 DL 이해욱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시설 결함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 10월 역시 같은 장소에서 화재를 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사고 은폐 의혹까지도 받은 여천 NCC. 대기업 총수의 진정성 어린 사과도 납득할 만한 안전 조치도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놓는 혁신안마다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동력을 잃고 있는데요. 일방통행신 혁신이란 내부 비판부터 방향을 상실했다는 여당의 공격까지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이 바쁘다고 해 혁신의 길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의 역할은 당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안이 어렵고 바쁜 것은 맞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고심 끝에 내놓은 혁신안들이 전부 당내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은 현역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2호 혁신안인 꼼수 탈당 방지책 역시 발표 당일 김홍걸 의원의 복당이 결정되면서 빛을 발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당 의원들과의 소통이 없어 일방통행식 혁신안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가 갈팡질팡 허공을 떠도는 미아가 됐다며 이재명 호신위원회에 불과한 혁신위를 해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다음 주부터 지역을 돌며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1일부터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다시 수정될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다음 주 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시행령을 재입법하기로 예고하고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엔 부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 등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문구가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립 요양병원들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 제2요양병원의 경우 곳곳에서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위탁기관인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공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파업이 한 달을 향해 가고 있지만 노사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한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에서는 곳곳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부터는 병동마다 수간호사 한 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일부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건 보호자들입니다. 환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와서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도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노조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며 시청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2요양병원 노조의 경우 병원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화재로 21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던 장성요양병원 운영재단이 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에 대해 재발 방지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부적격 판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수탁기관이 포기했으니 너희의 어떤 요구들은 이루어졌고 이제 복귀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노조의 요구처럼 공공요양병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며 적극적인 입장 조율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풀이 계속 커지거나 원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시에서도 좀 근거나 이런 걸 좀 마련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양병원의 파업 장기화 속에 광주시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국 환자와 보호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내일부터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한 조합원 1,800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며 상경 집회에 이어 오는 14일엔 광주시청 앞에서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 지부는 조금 전인 저녁 6시부터 파업 전야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측은 필수 의료 인력과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수술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도 오늘 하루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전국 금속노조 총파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오늘 광양 포스코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 노동 적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삶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조 탄압 중단과 주 69시간제 철퇴 등을 촉구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로 기아차 부품사 등 광주 전남 22개 사업장에서는 생산 라인 일부가 중단되거나 휴무조를 대신 투입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새벽 사이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순천시에는 시간당 59.5mm, 여수공항 51mm, 광양시 50.1mm의 폭우가 내리면서 3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새벽 4시쯤 여수시 율촌면에선 담벼락이 무너졌고 아침 6시 50분쯤엔 광양시 광양읍의 한 주택가에서 토사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선 새벽 5시쯤 낙뢰로 남구의 한 아파트가 정전되면서 440여 세대가 2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 10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뒤 광양에 있는 친정집으로 데려가 숨지게 하고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져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말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땅에 묻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광주와 목포 등에서 외국인 마약 사범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최근 광주 전남 지역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마약 범죄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지만 밀수 사범은 외국인 비중이 40%에 달해 경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로 들어간 외국인 남성 2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목포의 한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2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다. 우리 형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지난 3일엔 신종 마약의 일종인 야바 등을 사고 팔거나 투약한 외국인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가상 계좌를 확인해 돈을 보낸 뒤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두는 던지기 수법입니다. 이처럼 CCTV가 없는 한적한 공원의 돌덩이 아래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사고 팔았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외국인 마약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 전남의 외국인 마약 범죄 검거 현황은 98명에서 2022년 112명, 올해는 벌써 73명으로 지난해의 65%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내 마약 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14%였지만 마약 밀수 사범은 40%가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밀수 범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마약 유통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3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일대는 지난 2020년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고 속여 사기 분양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전 공대 기숙사 등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 통보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99명, 피해 금액만 185억 원에 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8차례나 적발되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지난 3월 장흥군 부산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52살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당시 몰고 있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몇 곳을 허가해 주느냐는 행정이 아닌 시장 논리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단체와 정책 현안 논의를 갖고 복합 쇼핑몰이 광주에 몇 곳이 필요하냐고 보느냐는 시민단체 질문에 단순히 몇 개가 적정하냐는 문제는 인위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 논리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는 대전과 울산 등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비교해 대형 유통업체 수가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와 AI 생명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광주 영암 아우토반, 광주 고흥 고속도로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면제, 순천 광양 미래첨단 소재 산단의 국가산단 지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섬 지역 광역 상수도 공급과 순천 동천의 국가 천승격, 솔라시도 탄소 중립 클러스터 조성도 건의했습니다.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이 완도 신지면 해상가두리 밀집 해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훈련은 적조 발생 상황을 가정해 방제선과 경비정, 어선 등 선박 39척을 동원해 체계적인 방제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실전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적조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 24억 원을 지원하고 방제 장비 3,600여 개와 산소 발생기 그리고 6만 톤의 황토를 확보했습니다. 전남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회가 오늘 장흥 통합의학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등 도내 연구기관과 그린 바이오 기업 그리고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천연물 시장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교환한 뒤 장흥 바이오 식품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진도 대파가 맥도날드 크림 크로켓 버거의 식재료로 사용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버거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진도 대파를 선택했으며 진도군과의 상생 협력으로 50톤 규모의 진도 대파를 소비해 대파 재배 농가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라 치밀한 조직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자랑하는 진도 대파는 전국 대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목 송시종친회가 목포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제목 송시종친회는 그동안 종친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장학금을 올해부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쾌척하는 데 뜻을 모아 1억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목 송시종친회는 지난 1985년 지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온 송남률 의원장을 비롯한 종친 70여 명이 설립했습니다.